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주어 담을 수도 없는 말실수 줄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후회한 적 있으시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이제 물론 있는데, 그냥 돌아서면서, 이 말 괜히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발등 찍고 싶게 후회하는,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이런, 말실수에 대한 후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말할수록 자주 후회하죠. 선배 중에 굉장히 그 후배를 예뻐한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후배가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깝다 이럴 정도로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는 그런 선후배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하루 이제 선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 퇴직하면 뭐 식당이나 같이 하나 할까? 둘 다 퇴직금 털어서? 라고 하니까 후배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선배랑 같이 식당 했다간 다 털어먹을 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배의 인생 가치관은 뭔가 하면 대단히 유능함을 인정받는 게 자신의 가장 큰 이제 가치관이었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쌓아온 우정이 정말 그 사소한 한마디, 그 농담 같은 그 한마디에 깨지는 거를 봤어요. 그만큼 말이 무섭습니다. 평소에 나의 말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실패를 하는 어떤 아주 단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말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더 담백하게, 안전하게 말할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단 말을 줄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말수를 적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죠. 실언을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하루 종일 쓰는 말 자체를 이제 줄이는 방법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미있게 말하고 남을 자기 말에 집중시키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화제의 이제 중심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말에 실수할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적인 말을 자꾸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그런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밋밋하고 담백한 말보다는 이제 자극적인 말.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들어가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아닌데 썸네일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 이런 게 왜 그래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말이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이나 루머, 누가 그랬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가 말을 잘한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말을 줄이되 어떤 그런 자극적인 종류의 말, 그런 말을 줄이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말수를 줄여보자, 이렇게 마음먹는 게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어떤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이 넘쳐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가지쳐야 될까? 두 번째, 내 말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나?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소통, 대화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제 말에 대한 정의 작업에 들어가고 그걸 주기적으로 하게 됐어요. 제 영상이 지금 거의 지금 800개, 900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예전 영상과 해마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유세미의 어떤 성장기, 이렇게 정말 거짓말도 할 수 없는 이제 성장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전 영상과 지금 영상. 지금 참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 이제 초창기 영상들이 굉장히 그 직장 생활 때 권위주의가 딱 몸에 밴 말투, 또 그런 주장, 이런 것도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말을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늘 말을 이제 반성하고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제 어떤 원칙, 말의 원칙들이 점점 이제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원칙은 일단 부정적인 말은 안 한다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밤에 자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거죠. 힘들다 죽겠다 이런 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두 번째,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제 뒷담화하는 말은 안 한다. 그게 이제 저의 말의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사람이랑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판단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뭐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내 원칙이, 말하기 원칙이 잔소리 안 하는 거였으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숙제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래처 사람을 봐도 일단 말을 안 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의 숙제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저의 원칙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나 어떤 우리 회원, 뭐 제자들, 저와 연결된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내 하루 종일의 말에 가장 메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을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내가 지키고 있나? 라는 걸 이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차례. 어떤 원칙을 여러분들은 이제 말의 원칙을 세우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원칙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말하는 색깔이 달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속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속 없는 게 뭐냐? 내 자랑. 하면 할수록 실속 없어요. 안 알아줘요, 남들이. 나를 더 싫어해요. 손해보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얘기, 이런 것도 실속 없는 거죠. 누가 그러는데 뭐 아니면 알고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거 대단히 실속 없습니다. 해놓고 실속 없는 거죠. 루머. 김 과장이 어제 팀장을 많이 들이받았대. 내가 안 봤잖아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이제 막 여기저기다가 옮겼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김 과장이 나한테 와서 내가 언제 팀장을 들이받았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도 들은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속 없는 얘기, 뭐 자랑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내 실속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존중하는 말만 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세워놓으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남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는 자세만 갖는다면 말실수할 확률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존중하는 말만 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나만 맞다고 우기지 않는 거죠. 내가 존중하는 자세인데, 처음부터.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막 화를 내거나, 막 내 의견에 반대하면 막 이제 흥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말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말하기. 이렇게 되면,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자세히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못마땅한 사람을 보면 뭐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결국에 이제 당신 바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 그럼 이제 그게 결국에 말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언어라는 원칙을 떠올리면 그런 어떤 비난의 말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이제 가장 필요한 덕목도 바로 이 존중의 언어죠. 후배에 대한 존중의 언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기한을 가지고 와서 막 우겨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시끄러워.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럼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말인 거죠. 입사한 지 3년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이제 말실수인 거죠. 상대의 마음을 잃는 최악의 말실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김 대리의 안은 굉장히 어떤 장점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쪽 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후배를 존중하는 말하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내 소유물 아니고 존중의 대상이죠. 그럼 너 왜 그 모양이냐? 앉아서 공부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엄마 아빠 나와서 고생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존중의 언어가 아닌 거죠.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들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존중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말의 원칙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 앉아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말의 원칙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늘 이제 원칙에 내가 부합하고 있나? 이걸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바로 말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말로 어떤 이제 좋은 영향력들을 주변에 끼치고 나 자신도 이제 응원하고 그런 어떤 그 말의 마법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